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투명민원입니다. 오늘 2월 6일 01시 38분에 녹화를 합니다.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플러그 파워와 비버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올리고요. 제가 어떤 뷰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또 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를 하실 적에는 꼭 공부를 하시고 또 자신감이 생기셨을 적에 진입이나 추매를 해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를 꼭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 중요한 것들은 자료를 만들 때 그 링크를 꼭 걸거든요. 오늘 링크에는 첫 번째로 플러그 파워 CEO인 앤디 마시님의 바이오그래프가 있고요. 플러그 파워의 1월 26일 컨퍼런스 PPT가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비보 파워의 1월 26일 컨퍼런스 PPT도 워드 형식으로 링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팔런티어 락업 해제일 본사에서 가져온 그 자료를 캡처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플러그 파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2020년 1월 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21년 1월까지의 플러그파의 그 기관별 매수 매도 현황을 마켓비트닷컴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인스티튜셔널 오너십 퍼센티지가요. 여기는 50.89%로 나와 있고요. 2020년 1월 달에 1쿼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2쿼터에는 좀 높아지죠. 1.2 빌리언 매수가 있었고 538 밀리언 달러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3쿼터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4쿼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2021년 들어와서는 뭐 매수가 715 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매도가 302 밀리언 달러로 아직도 기관은 계속 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성장 가치와 미래 가치는 기관들이 보는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CNBC에서는 지금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탑 인스티튜셔널 홀더스입니다. 먼저 좀 이해를 할게요. 어, 탑 10개의 기관에서 총 26%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 20개의 기관에서 33%, 탑 50개의 기관에서 41%, 전체는 약 48%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마켓비트닷컴에서는 50% 정도, 그 다음에 CNBC에서는 약 48%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약한 편차는 있지만 약 50% 이상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블랙락이어, 뱅가드, 디쇼 앤 컴퍼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이 회사 출신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회사는요, 이 회사 출신의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그 IT 기업, 그다음에 그 신생 스타트업 기업의 뭐 CEO나 CF나 CEO로 많이 가고 또 월가에 혹은 재무부, 패드에 이런 그 임원이나 그 중요 인사를 많이 가는 아주 그런 그 어떤 뭐 사관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정도의 그 레벨이 있는 이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지금 19만 원 90 밀리언 주를 가지고 있고요. 뭐 기타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그 캘리포니아의 티처 리타이먼트 그룹, 텍사스의 티처스 리타이먼트 그룹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아는 것만 좀 쉐어를 나눔을 좀 드릴게요. ETF 중에는요, ICLN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린 재생 에너지 ETF죠. 운용사는 블랙락입니다. 그 CTEC 요 ETF는 2020년
10월 달에 글로벌 X 그 미래 에셋이 대주주인 미국의 그 아주 큰 제가 봤을 때는 10대 펀드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운용사입니다. 어, 10월 달 정도에 엄청나게 많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러셀 2000 지수의 그 성장 섹터인 IWN과 그냥 노멀 섹터인 IWO 운용사는 블랙락입니다. 이 ETF는 역사가 정말 오래됐어요. 2000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거의 21년 동안 유지가 되어온 아주 유명한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자산운용 펀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펀드의 대표님 이름이 최준혁 대표시고요. 이 펀드는 작년 2020년 동종펀드 수익률 1등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최준혁 대표님은 영화배우 전지현 씨의 남편분이죠. 예. 제가 그 학력이나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인성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NBC에서 가져온 죄송합니다. 야후에서 가져온 그 뮤추얼 펀드는 어, 어떤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지. 요거는 뮤추얼 펀드는 이제 패시브 펀드죠. 한번 사놓고 그다음에 그 계속 액티브 펀드처럼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져가는 펀드죠. 여기 보면 뱅가드 있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 있고 피델리티가 세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입한 그 스펙주 중에 BFT 그 있죠. 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의 모 기업이 그러니까 패밀리 그룹이죠. 이 패밀리 그룹이 어, 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피델리티가 가지고 그 플러그 파워를 피델리티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피델리티는 그 BFT 그룹의 패밀리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BFT에 출자한 그 출자 회사의 한 회사가 이 피델리티라는 그 자산운용 펀드고요. 미국 그 펀드 회사 중에서 수익률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펀드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제가 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를 또 오늘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PPT는요, 지난 1월 26일 날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핵심만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때 이제 플러그사와 프랑스 르노사와 그 조인트 벤처 그룹을 자본금 50대 50으로 나와 있죠. 예, 50대 50으로 설립을 해서 어, 앞으로 이제 유럽 소형 승용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맺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플러그사에서 유상증자를 했죠. 거기에 쓰이 이 큰 금액의 유상증자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쓰이는 그 금액을 지금 증자를 한 것 같습니다. 르노사는요, 유럽 소형차 시장의 30% 이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수소 연료 전지택의 그 핵심인 그리고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플러그사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러그사와 SK사 간에 그 투자 계약이 있었죠. 예, 금액이 1.5 빌리언이었고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앤디마시 사장님과 그 SK의 제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온라인상으로 이 체결을 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플러그 파워 유튜브 치시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뭐랄까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 전략
전략적으로요. 이 올해의 플러그 파워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40%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르노사와 SK사와의 그런 그 전략적 협약이 그 40%를 그 연평균 성장률을 40%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4억 7,500만 불의 레버뉴 총 매출액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약 한 2,500만 달러의 연평균 성장률을 그 계산을 해서 2024년도에 약 1.7 빌리언의 총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최소한 2024년까지 40%의 그 우상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핵심은 연평균 지금 40%의 성장률을 아직 계산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7 빌리언 정도의 2024년도에 1.7 빌리언 연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어, 나중에 그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주가를 계산하기 이전에 다른 중요한 뉴스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제 같습니다. 플러그 파워에서 로체스터 근처에 기네스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체스터는 플러그 파워에서 기가 팩토리를 지금 거의 완공을 한 단계죠. 그 근처에 다른 그 근처에 그 기네스 카운티라는 곳에 이제 녹색 수소 생산 공장을 지금 그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올 3월 달에 건설을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어, 62개의 정규직과 그다음에 그 제가 자세한 수소 생산량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간 그때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수소 생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공장 부지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좀 주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ESG 그 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지역 사회와 경영 구조, 지배 구조가 아주 청결하고 청렴한 기업에 블랙락이라는 그 투자 회사는 점수를 높이 주고, 이것이 이 ESG 평점이 높은 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지원을 좀 줄이겠다는 발표를 지난달에 했을 정도로, 앞으로 ESG에 많은 평가 기관, 국가 기관, 그리고 뭐 신용 기관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평가를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그 파워의 지금 2021년 2월 1일에 그 기준을 가지고 PSR 방식으로 한번 주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2021년 2월 1일 날 플러그 파워의 총 시총은 28.76 빌리언이고요. 주가가 65불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 예상액을 4억 7,500만 달러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PSR은 지금 60배가 됩니다. 엄청 높죠. 네. 그렇지만 이거보다 또 높은 회사도 많습니다. 미국에는요. 2024년 2월 1일에 시총은 아직 모르죠. 주가도 아직 모르죠. 하지만 매출 예상액은 이미 발표가 됐죠. 1.7 빌리언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PSR 60배를 주어서 비례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총 2021년 2월 1일의 시총 28.7 빌리언과 주가가 65불인데, 그렇다면 2024년 2월 1일의 시총은 PSR 60을 줘가지고 총 102 빌리언이 됩니다. 시총이요. 그렇다면 주가는 모르니까 계산을 해보면 예상 주가는 2024년 2월 1일에 230불이 됩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 하지만 이것은 뭐 그냥 지금 현재의 그냥 예측이고요. 어 앞으로 그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올해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실제로 실효가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는 이제 퇴출이 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2035년까지 모든 그 내연기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는 모두 생산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수소 경제와 전기차 경제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수혜를 받는 이 수소 관련 산업의 뭐 회사들, 전기차 관련 산업의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모든 전방, 후방 산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티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0불, 230불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ESG에서 이 가버넌스가 되게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플러그 파워의 대주주는 블랙락, 아마존, 한국의 SK, D&Shaw 컴퍼니, JP 모건, 오픈하이머, 미국 ETF, 한국의 폰을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개인들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약 한 2, 30% 정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저는 뭐 플러그 파워 2024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어, 예상하는 수익은 보통 지금 최소한 10배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저에게 뭐 플러그 파워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언제 팔아야 돼? 이거 묻지 않지 이제 안 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흔한 이야기로 존버합니다.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10월, 11월까지 편입한 계속해서 추매하고 편입한 종목 중에 비보파라는 종목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회사인데 잠깐 좀 소개 말씀 올릴게요. 비보파워는 호주에서 태양광 산업과 그다음에 방산 산업에 관련된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본사는 영국에 있고 각 지사가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사업 품목으로는 일렉트릭 비클, 솔라 시스템, 태양광 발전이고요. 크리티컬 파워와 배터리 테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는 솔라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호주 그 정부 그다음에 민간 전력 단체에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고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다시 큰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유통업체에다가 파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렉트릭 비클 파트를 그 사업 파트로 이제 편입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비보 파워가 저평가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그 자료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2월 1일 현재 이 회사의 시총은 2억 6,300만 달러고요. 주가는 2월 1일 기준으로 12.93불인데요. 오늘 2월 5일 기준으로 지금 14불 정도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 20년 6월 30일 기준으로요. 총 매출은 4,800만 불이었고 총 비용은 4천만 불이었습니다. 이제 총 매출과 총 비용을 모두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500만 불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총 자산은 6,200만 불.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를 다 합치고 나서 총 자본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700만 불 정도의 그 총 자본이 작년 6월 2, 4분기 기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그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고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신규 투자와 그다음에 그
자본금 증가를 위해서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100%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주 생산 품목은 태양광 발전이고요. 호주에서 발전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 발전 전력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7일 날 비오파가 100% 출자한 자회사 이름이 GAI 마틴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난 1월 27일 날 390메가와트 DC급 그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를 완료를 해서 그 GRS라는 회사에다가 팔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GRS라는 회사는 5개 대륙에 105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GAI 마틴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GRS에 앞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출은 늘어날 거로 좀 보아지고요. 그리고 1월 25일 날 최종 확정본입니다. 그 비오파가 지난해 인수한 템포라는 그 전기차 네덜란드의 전기차 회사가 도요타 일렉트릭 비클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랜드 크루저와 힐럭스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요 그 모델을 요 모델의 전기 자동차를 변환할 수 있는 키트를 그 7년 동안 2억 5천만 불 달러의 계약을 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12월 달에는 그냥 그 가계약을 한 거고요. 1월 25일 날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쭉 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비오파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한 4번 정도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비오파워에서 Real Leader Stop Impact Companies라는 그 어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 비욘드 및 파타고니아 같은 이런 그 획기적인 그리고 그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주는 그런 상인인데요. 비오파워도 받았고 비오파의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아로하나도 2년 연속 수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파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인증된 B 코퍼레이션 영향평가에서 회사의 폴스 포 굿 점수를 바탕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환경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 계산은 작년에 그 8개월간 비오파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벤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020년 8월에 비오파의 그 CEO이자 최대 주주인 그 사장님께서 2020년 8월부터 이제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개월, 2개월 정도 후에 2020년 9월 21일 날 템포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51%그 주식 인수 척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10월 13일 정도께 발표를 해서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12월 23일 MOU 같은 형식인데요.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2억 5천만 달러의 전기차 변환 키트 계약을 도요타 자동차 두 모델의 하이릭스와 크루즈 모델에 하게 되죠. 굉장히 좀 SUV입니다. 이 모델들은요. 이때가 12월 23일이었는데 주가는 살짝 올랐다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5일 날 2억 5천만 달러 이 2억 5천만 달러 계약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혹여 이제 이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EMS 평균이 14일이나 15일에서 이 캔들이 EMS 14일, 15일에 터치를 할 때, 물론 꼬리가 터치를 할 때도 좋고 몸통이 터치하면 제일 좋죠. 이때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저는 이때 매수를 합니다. EMS 15일이나 14일에 캔들 차트가 꼬리를 터치하든지 몸통을 터치하면 이때 주로 매수를 합니다. 자, 볼게요. 작년 9월 달에 EMS 14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 후에 엄청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사실 정말로 저는 괴로웠었습니다. 예, 이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난주죠.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터치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사실 어제까지도 있었죠.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비오 파워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13.5에서 14.5까지는 저는 강력하게 매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전기차가 앞으로 각광을 받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요. 또 한강 발전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어, 상황이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신의 한 수는 전기차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기차를 이렇게 여러 곳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이것으로 이제 듀오파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좀 마치고요. 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 또한 공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많이 도움을 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회사에 대한 정보나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는 종목 저도 한번 공부하고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공생의 문화를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생의 문화를 이 채널에서 다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종목별 공부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그 다음에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